안녕하세요. 돌쇠뉴스 시작합니다. 2일 일본판 중앙일보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세계 최강국 랭킹, 중국 2위, 일본 8위, 한국 6위입니다. 단숨에 반응이 폭발하며 댓글 랭킹에 올랐군요.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등을 합산해 평가하는 2022년 세계 최강국 랭킹에서 한국이 6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일본에 전해졌는데요. 일본은 한국에 밀려 8위를 기록했군요. 폄하 반응이 많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누리꾼들도 많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크신 구독, 좋아요.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등을 합산해 평가하는 세계 최강국 순위에서 지난해 한국이 6위를 차지했다. 미국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지난달 31일 2022 세계 최강국, 즉 The Planet Most Powerful Countries 순위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최강 국가 1위는 미국이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이 매체는 미국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경제 및 군사 강국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화적으로도 음악, 영화, TV로 표현되는 대중문화의 상당히 큰 부분을 주도하며 전 세계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계 최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인종적 긴장, 소득 불평등, 갈수록 양극화되는 유권자 등 국내 문제에 직면했다고도 평가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라며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두 번째 큰 영토를 갖고 있다.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을 단행한 이래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주요 경제국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은 인구 증가와 천연자원 균형, 소득 불평등 심화, 전국적으로 심각한 오염 증가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경우 거대한 영토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의 우려, 방대한 천연자원에 기반을 둔 경제대국 등으로 설명됐다. 4위는 독일, 5위는 영국이었다. 한국은 6위를 차지했다. 이 매체는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첨단 기술 서비스 기반 경제는 외국인 투자의 성공 사례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 기금의 첫 수혜자가 됐고 이후 기금 기부자가 됐다며 196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과 빈곤 감소를 이루며 현재는 전체적으로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다. 세계 최대의 국민 총저축 즉 GNS와 외국인 투자자 보유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 문화는 유교의 인본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이밖에 한국의 명품 선호, 인구 고령화 문제, 건강보험 및 의무 교육 등을 언급했다. 7위에는 프랑스, 8위 일본, 9위 아랍에미리트, 10위 이스라엘 등이 뒤를 이었다. 일본은 지난해 6위였으나 한국과 자리를 바꿔 2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나라는 우크라이나였다. 우크라이나는 전년 33위에서 14위로 크게 상승했다. 이 조사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전 세계 85개국 1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군사력을 포함한 국가 영향력 등을 설문조사해 매년 발표하고 있다. 러시아가 상위에 있는 것은 이 랭킹의 중요도가 군사력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실제 러시아의 군사력은 알려진 것만큼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숫자로만 비교해서 순위를 매겨봤자 진정한 실력은 모르는 것이다. 경제력의 차이는 숫자로만 나타난다. 그러나 정치력은 누가 어떻게 상대를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릴 것이다. 따라서 별로 참고가 되지 않는 데이터라는 인상밖에 없다. 순위는 누가 정하느냐에 달렸습니다. 한국에 이겨왔는데 이제는 지게 됐다고 일본인들이 진심으로 생각할까요?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키워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나라마다 소신껏 노력하면 그만입니다. 다른 나라를 이겼다고 해도 국민이 편치 않다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내 나라는 내가 지키는 것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나라와 단결하여 서로를 상호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합리한 나라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게 기본입니다. 미사일을 맞고 눈물만 흘리는 건 한심합니다. 방위 협력국과 상호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제 한가로이 앉아있을 시간은 없다고 생각해요.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일본도 포함해서 한 번 생활 수준이 올라간 걸 경험한 세대는 그것이 떨어지는 걸 견딜 수 없다. 이 세 나라는 가난을 참고 전쟁을 벌여온 과거가 있다. 빈부격차가 심해진 현대에서 전쟁을 치를 의미를 찾는 건 가능할까? 이제는 중국 같은 실리주의 국가들이 나타나 줄곧 남의 나라 섬을 빼앗는데 목숨 걸고 덤비고 있다. 중국 경제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괴멸적인 대만 침공을 단행한다면 내부부터 붕괴될 것이다. 일본도 예전의 근성으로 싸울 수 있을 리가 없다. 억울하지만 30년 월급이 오르지 않는 이런 이상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봐도 최강국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 출산율도 낮고 대량의 노인들에다 정치도 정체돼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으며 지정학적으로도 불리하다. 에너지도 없고 자연재해가 많다. 이것들을 생각하면 더 낫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걸 생각하면 정치력이 약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이 랭킹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를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쇠퇴가 현저하다는 것은 지금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20년 일본의 고령화율이 약 28%, 중국 약 12%, 한국 약 16%다. 머지않아 중국과 한국의 고령화율은 일본에 가까운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은 일본보다 훨씬 젊어 사회에 활기가 있다. 일본의 쇠퇴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틀림없이 고령화다. 고령화율 16%는 일본에서는 버블기 수준의 숫자다. 자녀가 늘어나도록 행정도 여러모로 손을 쓰고 있지만 다양한 제한이 있는 지원 제도가 많아 알기 어렵다. 그냥 이런 걸 하고 있다는 느낌을 연출하는 것뿐이다. 앞으로도 일본의 국력은 계속 저하되어 가난해져 외국으로 돈을 벌러 나가야 될 것이다. 또 중앙일보의 한국 예찬 기사인가요? 결과적으로는 소비 규모가 큰 국가를 앞설 수 없다는 걸 알아야죠. 국가 전체의 국민이 마음을 다잡고 경제 발전에 노력하면 중국이나 미래의 인도에도 맞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일본인들은 생각하거든요. 일본 내에서도 도쿄를 비교 대상으로 경쟁하려는 지자체의 풍조가 있듯이 뒤처진 국가의 국민은 앞서가는 자가 신경 쓰이는 법이죠. 이런 기사에서 우월감을 느낀다면 계속 그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한국을 무시하지도 않지만 신경 쓰지도 않아요. 실제로 봐야 알겠지만 공론의 장에서도 일본이 8위라는 결과를 냈다면 생각해봐야 할 문제군요.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한 억제력이 필요합니다. 경제도 안 되고 군사도 안 되고 치안만 좋아서는 비난받기 딱 알맞군요. 여느 때 같으면 뭔 소리야 라고 웃어넘겨버리겠지만 현재 일본은 경제는 너덜너덜하고 물가는 펑펑 오르는데 국방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올릴 생각밖에 못하는 그런 무리들이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솔직히 다른 나라와의 비교는 제쳐두고 확실히 일본의 세계적 영향력은 저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허세 부리는 짓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쇠 한마디. 현실을 직시한 반응이 의외로 많아 놀랐군요. 이렇게 그들은 조금씩 자국의 몰락을 받아들이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